충남교육청이 천안에 이어 2022년부터 아산에서도 고교 평준화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공지능과 5G를 활용한 미래교육 도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아산시 가선거구 재선거가 오는 4월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치러집니다. 가선거구 현황을 짚어봤습니다. 이춘희 세종시장이 RTX 세종역을 국가철도망 계획에 따른 장기과제로, KTX 세종역은 기존 선로의 역사만 신설하는 단기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티브로드 뉴스입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오는 2022년부터 아산 지역에 고교 평준화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인공지능과 5G를 활용한 충남형 미래교육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자신의 공약인 아산 지역 고등학교 교육감 전형, 즉 고교 평준화 시행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김 교육감은 9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난 2016년 도입한 천안 고교 평준화가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며 아산에도 오는 2022학년도부터 고교 평준화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중1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2022학년도부터 아산 지역 고등학교 교육감 전형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여론조사 시기 등 구체적인 추진 계획은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다음 달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공지능과 5G를 활용한 충남형 미래교육을 도입하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도내 모든 초중학교에 무선 인프라를 구축하고 초등학교 5, 6학년의 소프트웨어 교육을 국가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17시간보다 2배 이상 편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학과 개편을 통해 특성화고 중 3곳을 빅데이터와 스마트팜, 스마트 팩토리 등 AI 관련 고교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교육의 핵심은 창의력과 문제 해결 능력, 인문학과 과학을 넘나드는 융복합입니다. 이를 위해 새 충남교육은 인공지능과 5G를 활용한 충남형 미래교육을 도입합니다. 김 교육감은 또 만 18세 투표권 행사와 관련해서도 학생들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교육 현장에 무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주선거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송용환입니다. 오는 4월 15일은 21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아산시에서는 시의원 한석에 대한 재선거가 함께 치러집니다. 비교적 작은 선거라 깜깜이 선거가 될 우려도 있는데요. 장동원 기자가 아산시 가선거구 현황을 짚어봤습니다. 아산시의회 자유한국당 소속 장기승 전 의원은 지난해 8월 대법원으로부터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지역구로 편입 예정인 지역에 의정보고서 5,300부를 배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입니다. 한 자리가 공석이 된 가선거구는 오는 4월 15일 총선과 함께 새 시의원을 선출하게 됩니다. 아산시 가선거구에는 선장면과 도고면, 신창면, 온양 4동과 5동이 포함됩니다. 이 지역 유권자는 아산갑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와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 여기에 더해 아산시의원 가선거구 투표용지를 받게 됩니다. 지난 3일 시작된 예비후보 등록에는 9일 현재 2명이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민주당 충남도당 아산갑지역위원회 사무국장을 지낸 명노봉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에서는 아산시 자율방법연합대 부대장을 지낸 정공철 예비후보가 등록을 마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명노봉 예비후보가 단독 출마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자유한국당에서는 정공철 예비후보 외에도 다수의 후보군이 나설 것으로 보여 당에서는 경선을 통해 후보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장동원입니다. 한태선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경계 본부장이 천안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한 본부장은 청와대 경제수석실과 민주당 정책실장 등으로 활동하면서
대한민국의 경제, 사회, 정책 등을 경험했다며 100만 천안을 위한 일 잘하는 경제시장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스마트한 경제중심 도시와 교육 문화도시 건설, 복지도시 완성 등 4대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재선 서울시 의원과 민주당 국회의사국장을 역임한 박양숙 전 서울시 정무수석이 오는 4월 총선에서 천안병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박 전 수석은 자신은 천안에서 초중고를 다닌 천안의 딸이라며 박원순 서울시장과 함께 서울을 바꾼 실력으로 이제 천안을 바꾸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앞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경청 투어를 진행하고 천안 발전 정책과 공약을 잇따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산시가 오는 9월까지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실태조사는 1년 이상의 전기와 상수도 사용량 등을 파악하고 현장 조사를 통해 건축물 위험 정도에 따라 4개 등급으로 나누게 됩니다. 시는 현재 1,150개의 빈집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소유자와의 면담을 거쳐 빈집 정보 시스템에 등록해 체계적인 관리와 정비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아산시가 지역 정치인들과 함께 정부 예산 확보와 지역 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내년 정부 예산 확보 전략과 협력 방안, 향후 계획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고 어린이 보호구역 과속 카메라 설치와 곡교천 하천 정비 사업, 탕정 지중해 마을 공영주차장 건립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갑작스런 사고나 재난을 당했을 경우 정말 막막하기 그지없겠죠. 적십자사의 위기가정 긴급지원제도가 이런 어려운 이웃들에게 한 줄기 빛이 되고 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홀로 2자녀를 키우고 있는 이 아무개 씨. 지난해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의 불이나 갑작스레 문을 닫아야만 했습니다. 이 때문에 자녀들의 학비 마련 등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큰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화재 났을 때는 그냥 모든 게 다 끝난 느낌? 그리고 대인기 피증 이런 것까지 다 생길 정도였거든요. 저는 사람도 못 만나겠고 너무 두렵고 어떻게 어디서부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정도로. 막막했던 이 씨에게 희망이 된 건 대한적십자사의 위기가정 긴급지원. 덕분에 당장 급한 불은 끌 수 있게 됐습니다. 정말 그래도 다시 한번 일어서려고 노력을 해봐야 되겠다. 가만히 있지 않고 뭔가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게끔 했거든요. 그 도움이 물질적인 도움보다 정신적인 도움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대한적십자사의 위기가정 긴급지원 사업은 위기 상황에 처하고도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정에 생계비와 의료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근 3년 동안 충남에서만 1,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약 5억 8천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나라의 그 법으로 복지 정책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 정책에서 소외된 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갑자기 생긴 위기 가정은 또 국가에서 미처 파악도 못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들은 국가에서 케어하지 못하는 그런 그 어려운 분들에게 한 푼 두 푼 모아진 적십자 회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송요한입니다. 김효성 한국음악협회 아산시 지부장이 2019 한국음악상 공로상을 받습니다. 김 지부장은 어린이와 청소년, 노인들의 음악적 재능을 발굴해 무대에 올리는 등 음악 연구가 겸 지휘자로서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또 지난 2008년부터 이웃사랑 라면 음악회를 열어 7,000상자의 라면을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1979년 제정된 한국음악상은 국내외 음악 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하는 상으로 올해 시상식은 오는 31일 대한민국 예술인센터에서 열립니다.
이춘희 세종시장이 올해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하는 브리핑에서 최근 지역의 화두로 떠오른 ITX 세종역 신설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ITX 세종역은 국가철도망 계획에 따른 장기 과제로 KTX 세종역은 단기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가 경부선 철도를 정부 세종청사까지 연결하는 이른바 ITX 세종역 설치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경부선 내판역 인근에서 세종청사까지 약 10km 구간에 일반 철도를 신설하는 방안으로 이 계획이 현실화되면 정부청사에서 서울역까지 ITX 열차로 약 1시간 10분이면 이동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대전시와 공동으로 추진 중인 대전 세종광역철도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세종에서 남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길도 열리게 됩니다. 정부 세종청사역이 만들어지면은 이 정부 세종청사역과 경부선 철도를 연결하게 되면은 이 철도를 통해서 서울까지 가는 것, 또 경부선 철도를 통해서 대전이나 부산까지 가는 게 가능해집니다. 이와 별도로 KTX 세종역 신설 추진 계획에도 변함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ITX 세종역은 국가 철도망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장기적인 과제로 추진되는 것이고 KTX 세종역은 기존 KTX 선로의 역사만 신설하면 되는 단기적인 과제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타당성 조사를 위한 연구 용역에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상당히 많이 좀 진행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지금 추진해야 되는 과제고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과제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올해 KTX 세종역과 ITX 세종역 신설을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지난해 발표한 대전 세종광역철도 계획 등을 담아 세종시 중장기 철도망 추진 전략을 본격 수립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TV로드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1월 말까지 받습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데 연납을 신청하고 1월 중 일시 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10%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시청 세정과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종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3일까지 부정축산물 유통 방지 합동 점검을 진행합니다. 점검 대상은 설 성수식품을 제조 판매하는 식육 포장 처리 업소와 대형 슈퍼마켓 축산물 판매 코너 등 413곳입니다. 점검 항목은 유통기한 변조 등 허위 표시와 축산물 이력제 이행 상황 등이며 식육 위생 상태 확인을 위한 미생물 검사와 한우 유전자 검사도 실시됩니다. 아울러 최근 안전성에 대해 높아진 시민들의 관심을 반영해 달걀과 우유 유통업체에 대한 점검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세종시가 시민이 직접 가로수를 가꾸고 관리하는 가로수 돌보미를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세종시에 거주하거나 직장이 있는 10인 이상 기업과 단체 등이며 학생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돌보미는 2월부터 11월까지 가로수 비료 주기와 물 주기, 잡초 제거 등의 활동을 하게 되며 활동 시간만큼 자원봉사 실적이 인정됩니다. 올해는 동지역에서만 진행되며 신청은 주민센터를 방문해 하면 됩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3, 4호점 건립이 확정되는 등 세종시 로컬푸드가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올해에도 소비자와 생산자 참여를 확대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김장석 기자입니다. 세종시 첫 로컬푸드 직매장인 싱싱장터가 문을 연 지 햇수로 5년째. 그 사이 2호점까지 늘었고 지난해까지 누적 매출액은 7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시민들과 생산자의 호응에 힘입어 올해 말과 2022년까지 연달아 싱싱장터 3, 4호점이 건립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세종형 로컬푸드가 올해에도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 변화를 꾀합니다. 먼저 오는 4월부터 찾아가는 로컬푸드 직매장이 운영됩니다. 세롬동과 다정동, 소담동과 고운동 등 직매장이 없는 곳에서
소비자들이 보다 신선한 농산물을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생산자들을 위한 로컬푸드 거점 수거 서비스도 운영됩니다. 싱싱장터와 거리가 먼 북부 지역 농업인들의 참여를 돕기 위한 것으로 우선 오는 3월 전동 지역의 거점 집화장이 만들어지며 소정과 전이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전국적인 모델을 좀 만들어가는 데 중점을 두고 있고, 또한 이제 그동안도 잘해왔지만 생산자와 소비자들의 굳건한 어떠한 도농 상생적인 것을 더 좀 강조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고요. 아울러 제주도와 교류를 통해 서로의 로컬 푸드를 판매함으로써 농산물의 판로를 넓히는 한편 올해 7월부터는 생물을 제외한 반건조 수산물 등이 판매됩니다. 올해 매출액 1,000억 원 돌파가 예상되고 있는 세종형 로컬 푸드. 도농 상생을 넘어 전국적인 로컬 푸드 모델로 자리 잡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TV로드 뉴스 김장섭입니다. 안철수 지지와 신당 창당을 위한 충청, 세종, 대전 준비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연 이들은 안철수 전 의원의 정치 복귀를 환영하고 진심의 정치가 꼭 승리할 수 있도록 21대 총선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에는 민주가, 자유한국당에는 자유가, 바른미래당에는 미래가, 정의당에는 정의가 없다며 안철수 전 의원의 순수 정치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자고 역설했습니다. 세종시 보건소가 저소득층 영유아 가정을 대상으로 기저귀와 조제 분유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등이며 올해부터는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와 다자녀 가정까지 확대됩니다. 지원 대상자에게는 한 달에 기저귀 6만 4천 원, 조제분유는 8만 6천 원이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됩니다. 신청과 문의는 보건소 모자보건실이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하면 됩니다. 세종시 공동육아 나눔터 홈페이지가 개설됐습니다. 공동육아 나눔터 홈페이지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12개 공동육아 나눔터 시설 현황과 프로그램 안내, 품앗이 활동 지원 내용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내 사이버 상담실이 운영돼 영유아 부모들의 육아 상담 서비스와 다양한 육아 정보도 제공됩니다.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가 교육자치 포럼을 세종시 교육원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교육자치와 분권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진행되는 것으로 교육자치 현장에 묻고 정책으로 답하다라는 슬로건으로 열렸습니다. 나눔과 확산 그리고 제안 순으로 열리는 이번 포럼에는 학교 교직원과 교육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교육 거버넌스 구축과 학교자치 실천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한편 교육자치 포럼은 세종을 시작으로 오는 22일에는 경기, 그리고 다음 달 13일에는 제주 지역에서 열립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구인 구직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우정 HNC에서 전자부품 제조 업무를 담당할 직원 3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10-4202-6458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코엔 시스템에서 전자제어 설치 업무를 담당할 직원 2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10-2707-6803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